안녕하세요. 저는 제 대체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파일이 좀 열리고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저는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것들 막 디테일한 부분들보다는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뭔지 아세요? 예, 맞죠. 한 번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며칠이 남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딱 보시면 대충 수능이겠구나 아시죠? 너무 자연스럽게도 우리 아이들의 커리큘럼이나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는 이 모든 것들은 수능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수능, 대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24학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서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고1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모의고사인데요.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좀 많아요. 그죠? 거의 한 10% 정도 육박하게 좀 많은 숫자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일단 문제가 실제로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어려웠는가? 라고 하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고3인데요. 3월이랑 5월인데 얼마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죠. 혹시 그런 뉴스들 보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상하는 것, 아직 뭐 통계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하고 있는 것은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숫자가 한 1%대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실제로 많이 어려웠고 선지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어려울 정도로 헷갈리게 많이 나왔었고 지문 자체도 많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수치를 좀 나타내 본 건데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퐁당퐁당의 느낌이 있었고 조금 어려웠는데 이건 되게 쉬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최근 게 중요하겠죠. 작년입니다. 작년이 4.7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수치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네, 괜찮으실까요? 네. 숫자가 되게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90점을 받은 아이들이 한 45만 명 중에서 4%밖에 4.7인 거니까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숫자가 낮은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이렇게 어렵냐? 정말로 45만 명의 아이들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만 1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아니요 라고 전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점수가 이렇게 낮은 거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못 받았는가 라고 하면 첫 번째, 실제로 영어 학습량 자체가 너무 낮아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쭤볼까요? 맨 처음에 학원 이렇게 결정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과목 먼저 선택하세요? 영어부터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선택하시는 게 그죠, 수학이죠. 그 다음은요? 영어. 네, 오늘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국어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과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영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휘경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대치동에서도 제 학원을 아주 작게 하나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부모님 상담도 하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커리큘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 내가 이미 수학이랑 국어는 다 깔아놨고 요거밖에 안 되거든? 니네 학원에 이 시간표가 있니라고 물어보세요. 서글픕니다. 굉장히. 그래서 옛날엔 영어도 잘 나갔었는데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이 이렇게 됐어요. 아무래도 수학 쪽이 많이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또 국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이제 문해력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우선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학습량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점수를 잘 못 받는다.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혹시 이제 중3 부모님들 계실 텐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영어는 평소에 잘 쉬다가 내신 대비 때 되면 가서 내신 대비하고 이제 잠깐 또 다른 과목에 집중했다가 다시 내신 대비하고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학원 가서
중학교 내신 대비라고 해봐야 사실은 교과서 2과, 그리고 프린트물 몇 장 들어가고, 한 과에 문법 2개 들어가니까 문법사항 4가지. 한 챕터, 이제 문법 사항당 100문제 풀 한 400문제 풀고, 내신 대비 한 3주 정도 하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영어를 잘하나 봐. 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얘는 영어는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착각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들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똑같이 막 한 100문제를 풀면 잘 몰라도 대충 감이 옵니다. 아, 이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에 올라온 다음에 문제풀이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때 나오는 내신 문제랑 고등부 때 나오는 내신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종으로 공부를 해요. 뭐냐면 오늘 이번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다. 근데 투부정사도 투부정사 전체를 다루는 것보다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한 100문제 풉니다. 거의 다 맞춰요. 이제 두 번째 과에 가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준이고 저 뒤에 나오죠. 다 분절해서 배워요. 이만큼만 하면 되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고등부 올라와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그냥 지문이 있고요. 틀린 걸 찾아. 여고들은 틀린 걸 찾아서 고쳐.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는 밑줄도 쳐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희고를 희망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중간고사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많이 어려웠는데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가장 고생했던 문제가 그냥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에서 맞는 거를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찾는 게 쉬울까요? 맞는 거 찾는 게 쉬울까요? 틀린 거 찾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잘 몰라도 읽다가 어색해 찾으면 되거든요. 맞는 건 아이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의심해요. 이상하긴 하지만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자기 스스로가. 찾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등부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는 형태는 종이 아니라 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에서 틀린 걸 찾아봐. 맞는 걸 찾아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종으로만 계속 테마별로만 공부를 한 다음에 고등부에 그대로 올라오게 됐을 때는 사실 문제풀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점수가 잘 안 나오느냐가 첫 번째, 학습량이 너무 적다. 학습량을 좀 늘려주셔야 된다. 꾸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큰 그림이 없어요. 큰 그림 없이 그냥 그 순간에 내신 점수 하나 잘 받으면 됐고 요 점수 하나 잘 받으면 됐고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 자체가 늘어나기보다는 그냥 그 점수를 잘 받은 형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 큰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맥락을 잡고 가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거는 뭐냐면 중1, 2, 그리고 중3. 중1, 2랑 중3은 커리가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부터가 예비고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오신 분들도 중3 아이들 어머니들께서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셨을 텐데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3 여름방학부터가 아주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요거를 잘 안 보이지만 넣어놓은 건 뭐냐면 제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중1, 중2, 중3이라고 쓰는데 중3, 중2, 중1이라고 썼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은 고3 때죠. 수능을 치러서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내려와 보자는 거예요. 고3 때 재수생처럼 공부하고 고2 때 고3처럼 공부하고 고1 때 고2처럼 공부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와 보자고요. 고등부 살짝 빼고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3 여름방학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중3 여름방학에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는 최소한 문법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건 많이 늦어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부정사가 뭔가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어머니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절대로 아이들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 물어볼까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쓸 거냐 동사 원형에 ed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대답을 하죠. 틀렸습니다. 그런 풀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딱 분사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다뤘던 것만, 거기서 내신 대비했던 것만 기억하니까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볼까요? 전 분명히 영어입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얘는 두 가지죠. 얘는 명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얘는 근데 형용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죠. 보통 이걸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ed가 붙어 있으면 첫 번째로는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 있어요. 동사로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얘가 형용사로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 풀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대분류를 먼저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동사가 필요한 건지 동사가 아닌 것인지 이러면 정답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동사가 아니야. 그럼 다음에 뭐 합니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죠. 명사 자리다? 그럼 정답 이쪽으로 가는 거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인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고등학생이 돼서 문제풀이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명사가 뭔가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형용사가 뭐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명사는 어떻게 찾나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3 때, 중학교 3학년 때 문법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풀이, 문제 풀이하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공식처럼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무리가 좀 돼야 된다. 중3 여름방학에 문법에 대한 부분들은 끝. 그 다음에 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 있어요. 이때는 마인드 매핑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다 그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사 원형에 ing가 나왔을 때 이거는 ing는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공부 자체에 대한 큰 그림도 있어야겠지만 영어 자체에 대한 큰 그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요. 중2 여름방학에는 다시 한번 이제 2분의 1 영문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사실 요번에 제가 하게 될 수업이기도 해요. 학부 그래머라고 해서 문법은 이제 챕터별로 좀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한 14개에서 많게는 16개로 잡아 놓을 수가 있거든요. 테마별로 잡아 놓으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제가 딱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과 연결어랑 관련되는 문법 딱 두 가지만 다루게 됩니다. 동사랑 관련된다는 게 뭡니까?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커리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동사랑 관련되는 것, 접속사, 연결어랑 관련되는 것만 수업을 하는가? 왜 다른 건 안 하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는 어떤 모의고사건 학년 필요 없고요. 연도도 필요 없고요. 몇 월 모의고사인지도 필요 없는데 어떤 모의고사건 문법 문제를 보시면 5개의 보기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동사 또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문법 보기입니다. 어떤 것이건 예외는 없어요. 5개 중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방학에 다루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에는 다시 한번 이 영문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이런 수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 아이들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도 여기 똑같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대충 보시면 요 커리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까지 문법을 3번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듣고요. 여기서 합쳐지게 되겠죠. 여기서 한 번 듣고요. 여기서 한 번 듣고요. 총 3번의 문법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들어줘야 아이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단계마다 첫 번째 문법을 들었을 때, 두 번째 들었을 때, 세 번째 들었을 때 각각이 요구하는 것들과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허나 3번 정도는 들어봐야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저는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준비한 유인물에 나와 있긴 한데요. 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8번 수업을 합니다. 품사랑 문장 성분 부분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 방학 때 특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업을 들어왔다가 드랍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들도 있고 시간이 갑자기 안 맞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경험상 첫 번째 수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첫날 수업이 가장 어려워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부디 첫날만 넘기라고 해주십시오. 첫날만 잘 넘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첫날 제가 어떤 논리로 어떤 이야기를 펼쳐갈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첫날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첫날이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를 쓸 거고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문법 특강 이런 거 되게 많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왜 용어를 쓰냐? 용어 없이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영문법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용어를 전부 다 정리할 거고요. 제가 사용할 모든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쓸 거고 얘는 어떻게 활용될 거고 이렇게 외워뒀을 때 나중에 어떻게 써먹는다까지도 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영문법 좋죠. 매력적이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면 모든 선생님께서 용어를 써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설명회 되게 많이 듣는데 에이 용어를 왜 사용하냐? 되게 쉬운 영문법이 있어. 그 선생님들 수업 다 들어보면 결국 용어 사용하십니다. 쓰지 않고 영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왜 명사를 명사로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용어를 쓸 겁니다. 사용하고 대신에 아이들한테 이런 용어는 이렇게 정의되어질 것이고 이건 어떻게 활용된다를 알려주면 되죠. 알려주지 않은 채로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어렵다고 했던 거예요. 알려주고 나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할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까 동사랑 관련되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부분에서 시제, 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가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들입니다. 기본 동사랑 관련되는 문법, 여기 세 가지를 준동사라고 부르죠. 동사랑 관련되는 것이고요. 접수사 그리고 전치사, 요거 한번 다뤄줄 것이고요. 한 강의에 있어서. 마지막에 관계사를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관계사라는 파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한국어에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에 관계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관계사를 배울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개념 자체가 없어서요.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이거를 다루고 좀 꼼꼼하게 다뤄주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은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매번 시험을 볼 겁니다. 첫날을 제외하고는 매번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시험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는 건데 참고로 누적으로 봅니다. 누적해서 보니까 첫날은 조금이겠지만 점점 분량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특강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털어내고 이때부터 다시 늘어나는 형태로 되는데 왜냐면 전체를 다 보면 많으니까요.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나누게 되는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짧아서 중간에 나누는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8회차 시험을 볼 때는 시험 시간도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고 분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참고로 시험은 번호 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빈칸을 채워야 되는 시험이고요. 제가 필기해준 내용들을 모두 다 받아 적고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시험이라서 반복적으로 써보게 될 겁니다. 제가 교재를 갖고 왔는데요. 이 교재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는 교재들은 전부 다 첫 페이지가 비어 있어요. 첫 페이지는 전부 다 비어 있고, 이 뒤에부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첫 페이지가 비어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필기를 해야 됩니다. 판서를 오늘은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전부 다 칠판에다 제가 필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분필 색깔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는 어떤 색깔을 쓰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얀색으로 쓸 것이고요. 중요하다, 이거는 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란색과 연두색을 쓸 거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빨간색을 쓸 겁니다. 그리고 예문들은 파란색을 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첫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학원에 와서 제 수업에 들어오게 될 때는 반드시 볼펜이 필요합니다. 색깔 있는 볼펜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의 아들들은 참 놀랍게도 우리 아들들의 필통을 열어보면 볼펜이 3자루 있죠. 까만색 볼펜 3자루가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3개가 다 안 나와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고요. 사실 저도 글씨를 굉장히 못 썼었거든요.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던 터라. 근데 이런 거죠. 필기를 왜 하죠? 결국 필기를 하는 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팍팍 펼쳐서 그래 요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다 까마면 뭐가 중요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는 반드시 3색 이상의 색깔 펜이 필요하고요.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본문 이제 저희 교재에다가 중요한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삼색펜과 형광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보는데 요거 재시험도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무조건 5개입니다. 5개 이상 틀리면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꼼꼼하게 저희가 챙겨 놓도록 할 거고요. 기본 수업은 전부 다 제 자체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법도 과제물도 전부 다 제가 준비한 과제물로 책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 뒤쪽에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 아이들이 질의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들도 조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좀 빡빡하고 좀 그래서 질문은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받아주고요. 시간에 대한 제한 같은 건 없어요. 카톡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제가 퇴근해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질문은 편하게 해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귀띔해 주시면 돼요. 질문을 막 정확하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주 시크하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냥 틀린 문제를 찍어서 보내면 제가 알아서 다 해설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시간은 4시에서 6시 반까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경험상 6시 반에 귀가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제에 대한 부분들 좀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커요. 조금 어렵거든요. 실제로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힘들어야죠. 어려워야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이후 수업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요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예정돼 있어서 요건 아직 시간표가 정확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학원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저랑 수업을 하고 나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연계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중3 아이들 부모님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걱정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학년이 다르고 레벨 차이가 나는데 이게 괜찮냐라고 하실 텐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제가 끌고 갑니다. 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랑 소통합니다. 아무리 친구들이랑 온다 하더라도 제 스타일상 저랑 소통하고 저랑 이야기하고 제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인원이 아주 막 4, 50명 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학년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챙기기에도 뭐 불편함이 없을 거라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시간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왜 이후에 연계되는 반을 왜 구성을 해놨냐면 지금 제가 경희고 1학년, 2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고 내신 대비 한창 하고 있거든요. 경험상 저랑 일찍 만나서 쭉 같이 온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문제풀이하고 설명할 때도 자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게 되죠. 아까처럼 자 진자동사, 가짜동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니까 분사 이렇게 쭉쭉쭉 갔을 때 이걸 많이 들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렇게 가는데 많이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저게 뭔 소리지? 로딩이 막 걸리고 이러니까 사실은 조금 일찍 만나서 같이 호흡을 맞춰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속되는 반으로 이렇게 반 하나를 구성해 놨으니까요. 요거는 시간표가 약간 변동될 수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요건 이제 좀 어두워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냐 수업은 잘하나?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유튜브 채널에다가 다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수업하는 내용들도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손이 생기거나 수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영상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영상을 통해서 보충을 하더라도 과제물은 수령해 가야 되고요. 과제물은 정상적으로 이행을 해와야 됩니다. 혹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남아서 저희 조교님과 함께 과제를 다 하고 귀가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이게 제 채널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혹시 쳐보시고 문법 수업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내신 대비하거나 수업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이렇게 수업을 하는구나. 그리고 분필은 저렇게 쓰고 필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 제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할 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한글 파일에다가 막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얘랑 무슨 얘기를 했지? 막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조금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아이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기록을 해놓고요. 점수나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경우들도 다 기록을 해놓고 아이들과 꾸준하게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거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모의고사 점수를 기입한 건데요. 요건 이제 요번 여름방학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예비 고1이 되고 이제 좀 다음번 모의고사 특강이라든지 유형별 특강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과제물로 모의고사를 풀게 되거든요. 근데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저쪽에 1번이고요. 여기가 45번이니까 모의고사인 것 아실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친구가 틀린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전체를 딱 봤을 때 리스닝에 대해서는 크게 요건 애가 잠깐 졸았다고 봐야겠죠? 여기 잠깐 이렇게 모의고사 리스닝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37번, 38번, 39번 순서를 정하거나 문장 삽입을 하거나 요 부분이 좀 약하구나 라는 파악이 가능한 거죠.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단어를 집어넣는 빈칸은 2번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단락을 집어넣는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분석해서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감정이 남거든요. 기분이 남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야기하고 숫자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상담하거나 점수 같은 것들은 항상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인데요. 일단 마무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영어 수업을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제 21살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한 지 좀 오래됐는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절대로 쓰지 않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냐면 야,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인원이 좀 많을 때에도 무조건 이름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표현이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저는 또 이런 표현도 안 씁니다. 선생님이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혹시 영상 같은 거 보시면 드러날 텐데 내가 라고 하고요. 제가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 저는 동일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끌고 갈 뿐이죠. 수업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반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문법 특강으로 진행되는데요. 준비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설명이 참 길었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